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윤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임원회의에 지금 다른 외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돼서 이 영상으로 우리 임원님들께 제가 다음 그 동대표 회의 때 좀 발표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작년부터 논의해 왔던 그 홈 네트워크 구축, 1차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몇 달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개략적인 그런 그림만 이렇게 보여드렸고, 몇몇 그 대표님들께서 그걸 그렇게 발표만 하지 말고 한번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입찰 내지는 업체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홈 네트워크를 개략적으로라도 약식으로라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과업 내용, 그걸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홈 네트워크, 통합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였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홈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연락해가지고 왔던 그 업체가 견적을 냈던 그런 내용을,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몇몇 대표님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업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무엇을 견적을 냈었는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통신업체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단지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더니 그 업체,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를 가보라 해서 온 업체고, 저 개인적인 그런 사익이나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단지에는 지금 어떤 현재 현안 사항이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위에 지금 월패드가 우리 비디오 폰이 각 세대에 지금 설치가 돼 있죠. 근데 이미 이게 삼성 비디오 폰이 너무 오래돼서 기종이 다 단종되고, 그래서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심지어 초인종조차도 작동이 안 되는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디오 폰을 새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당위성은 벌써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고, 2020년에 우리가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할 때 금년도에 이 비디오 폰을, 홈 네트워크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비용이 전혀 실제 비용과 맞지 않는 그런 1억 원밖에 책정이 안 돼서 우리 장기 수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다른 업체에서 와서 동대표 회의 때 설명을 했다시피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월패드만 2810세대에 설치를 할래도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대규모의 우리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입찰에 응찰을 하라고 할 것이냐, 경쟁 입찰을 내서 어떤 공사를 하라고 할 거냐, 그게 바로 과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아래에 지금 있는 주요 과업 내용 1, 2, 3, 1부터 7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응찰하도록,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우리가 업체들한테 경쟁 입찰에 붙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우선 설명드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해야 될 일들이 먼저 우리 관리사무소에 주구장치와 관제용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현재 그 540개 되는 이 CCTV가 17개 초소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비원이 여기서 그 모니터를 보고 본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경비원들이 보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여기 그냥 녹화만 되고 있을 따름이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경비초소에 있는 이 녹화 영상을 모두 우리 관리사무소의 그 관제센터로 끌어오는 그런 이제 그 통신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각 세대에 월패드를 설치하는 거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각 세대와 우리 통합 우리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관제 모니터로 우리 현관에 들어올 때, 그리고 또 그 비디오 폰 이런 것들이 우리 각 세대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이게 세 번째는 이 월패드 자체를 어떻게 이제 공동 구매 내지는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건 설명했습니다. 지금 주 장치로 연결하는 거. 다섯 번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층별 주차 가능 대수를 보여주는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 네, 여기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B1, B2, B3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그 대수가 몇 대다 이걸 이제 보여주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문 이제 1정문, 2정문하고 그 다음에 508동 125 라인에 여기 차단기, 이게 세 군데가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 가지고 이걸 녹화를 떠서, 이거 현재는 이제 이게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 모니터, 관제 모니터로 들어오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타 이제 우리 아파트너 앱을 지금 설치해 있는데 이 무선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현재는 이건 1차 공사인데 앞으로 2차 공사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제 방안도 제시를 해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1차로 이렇게 구축했을 때 얼마의 관제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런 걸 이제 제시하도록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의 사항을 입찰에 붙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요. 우리 관리사무소에 관제용 이 주 장치와 대형 모니터를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이 사진들은 지금 다른 단지에 그 설치되어 있는 통합 관제센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또 그리고 그걸 전부 또 모니터로 그 내부에 또 여러 개의 그 카메라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관리사무동에 이걸 이제 어디다 설치할 거냐 하는 문제도 이제 그런 물리적인 공간도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현관에 들어갈 때 현재는 옛날 거 이거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비디오 폰을 이제 아주 현대적인 디지털 비디오 폰을 설치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하고 이걸 연결을 해서 이게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탈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자동문도 많이 고장이 나고 하는데 자동문과 이 비디오 폰을 전체를 이제 교체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각 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이제 삼성 비디오 폰이 설치돼 있는
있는데 이걸 이러한 월패드로 이제 바꾸고 밖에도 이렇게 새로운 초인종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월패드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디지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 초소에 분산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전체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이게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초소에는 굳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와버리기 때문에 이 통합 관제실에서 직접 모든 카메라를 관제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CCTV에 뭐 이상한 게 찍혔다, 뭐가 있다 하면은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 어느 몇 층에 몇 대가 지금 주차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왜 그럼 이걸 설치합니까? 라고 물으실 텐데,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지금 이 주차장에 지금 몇 대가 비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늦게 이렇게 퇴근하시는 분이 오시면 저녁에 퇴근하신 분들이 오면 아마도 여기는 뭐 빈자리가 없을 것이다 하고 아예 안 들어가 버리는 이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미 다 찼으면 이제 뭐 적당한 데 세우면 되는 것이고, 비어 있는 게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세우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가 저 밑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나오는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LED로 그 주차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정문 이 상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문에 이 주차 차량 관리 시스템을 아마 7년인가 8년 전에 설치했는데 이거 직접 보니까 이미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도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1차 구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디를 통합 관제하느냐? 주차장이죠.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내부, 정문, 놀이터, 학교 앞, 전기실, 재활용품 지금 하는 이제 폐기물 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사무소 통합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라는 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작년에 그 견적을 냈던 그 회사 가 냈던 그 견적에 입각해서 보니까 이 공용 부분, 그러니까 월패드 개인 세대에 들어가는 월패드 빼고 나머지 공용 부분의 공사비가 한 7억 원 내외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월패드하고 초인종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회사가 제시한 그 내용은 제안 내용은 뭐냐면은 무상으로도 해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지난달에 관리사무소장님이 삼성 SH 시리즈를 하면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걸 무상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지금 각 세대에서 통신사나 딜라이브에 지금 유선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도 쓰고, 그것을 통신사를 LG에서 KT로 변경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그 변경의 대가로 이렇게 월패드를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고급 기종, 그러니까 80이나 90만 원짜리 이런 기종이면은 그 차액만 그 세대에서 나는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돈만 내면 그렇게 최고급 사양으로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견적은 뭐냐면, IPTV 통신사를 이게 변경하는데 이 세대가 한 50% 이상만 제시를 해주면 그 월패드를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무상으로 하거나 아주 할인가로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신사를 변경시켜주는 대신에 이 월패드 시스템을 각 세대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건은, 그럼 각 세대가
통신사를 변경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3년 약정, 2년 약정 이렇게 돼 있으면 아직 뭐 나는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바로 뭐 계약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기간이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 약정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만 해주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억 원 내외의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현재 우리 장충금 예산으로 홈네트워크에서 1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예비비에서 좀 쓰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뭐 7억 원 정도는 조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장충금을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이것을 설치하려면 어차피 전 세대의 어떤 그 의견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의견 수렴을 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렇게 당겨 쓰겠다 이렇게 그 동의를 받으면 해결되는 방안. 어차피 이제 그 세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장기수선 충당 계획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구축한 후에 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통합 관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우리 단지 내 전체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소에는 경비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만 경비원을 이제 명칭도 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주간에만 근무를 하면서 뭐 재활용품 처리나 외곽 청소나 그다음에 뭐 간단한 뭐 이게 뭐 회의자료 배포 이런 것들만 관리원이 하면 되고 저녁에는 이제 전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2명인 야간 10명 해서 22명인 경비원을 한 12명 정도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사무소에는 현재도 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2명 정도는 추가로 야간에 계속 둘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 관제실에 6명이서 3교대 근무를 2명씩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인원이 한 2명 정도는 증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간에 그러면은 뭐 이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2명이 같이 근무하면서 뭐 소장한테 연락하든지 회장님한테 연락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소방이나 경찰 등에 연락을 해서 이거 처리가 되도록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비원이 관리원으로 줄어들고 야간 경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증감되느냐 하는 걸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상당히 계략적으로 뭐 계산해 본 겁니다만은 통합관제실에 2명 정도 증원이 되고 경비원이 야간 경비원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뭐 연간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뭐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 공사비가 7억 뭐 남짓 되거나 하더라도 3년 정도면 공사비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뭐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 사용연한 연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기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많은 말씀들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도 우리가 승강기를 교체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이걸 계속 충당금을 쌓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뭐냐면은 승강기를 전면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전면 교체를 하지 않고 사용 연한을 연장시켜서 사용하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현재 그 서원 엘리베이터라고 우리 단지 유지보수 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 사장하고 제가 면담을 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분의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검토를 하려면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의 그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는 과거에 양지 엘리베이터라는 회사가 몇 년간 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Y 업체는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지정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정 업체는 오티스의 브랜드를 사용하죠. 오티스 이렇게 뭐 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용하는 그 대신에 그 자기들끼리의 업체 지정받는 그런 계약상에 연간 얼마의 부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은 지금 뭐 좀 몇 년 더 사용해도 되는 그런 부품을 그냥 뭐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교체를 그냥 해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수선 유지비가 엘리베이터 수선 유지비가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양지 엘리베이터가 우리 유지보수를 할 때 지금 승강기의 핵심 장비인 그 인버터 한 4,500만 원 간다고 합니다. 그걸 교체를 뭐 했었다고 해요. 그건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원 엘리베이터가 지금 작년부터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버터를 교체한 사례가 없다. 그만큼 이제 수선 유지비가 지금 전략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오티스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면 부품이나 이런 걸 순정 부품을 조달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서원 엘리베이터는 자체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류 창고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 기종의 부품을 다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를 교체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물었더니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이 7가지의 의무 기능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가지가 뭐냐? 그 이중 브레이크 코일이라든지 뭐 정전됐을 때 정지하는 기능 이런 7가지의 기능을 추가시키면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1번부터 뭐 3번까지는 좀 핵심적인 그런 얘기지만 4번부터는 뭐 손 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부터 7번까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1번부터 3번까지는 돈이 많이 좀 들어가는 그런 그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가지 기능을 보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추가하는데 승강기 대당 한 1,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7대 기능을 추가하면 10년 이상 고장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새로 엘리베이터 교체하려면 6천 내지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뭐 1,300만 원 가지고 10년을 더 쓴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상당히 더 경제적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품으로 교체를 하면 좋은가라고 물었더니 그 신기종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7대 기능을 보완하면은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이 오티스 기종이 새로 설치하는 어떤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종 뭐 그 안 좋단 말이냐 그랬는데 그 신품에는 첨단 기능 앞에서 말한 7가지 기능 등을 필요해서 여러 가지 뭐 첨단 기능이 있는 반면에 근데 너무 또 엘리베이터가 비싸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계적인 성능은 좀 약해졌다는 거, 내구성이 약하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로 승강기를 바꿨을 때 고장이 더 자주 발생할 수가 있고 그만큼 또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아시겠지만 첨단 기능이 있는 부품을 교체하면 더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는 게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현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로 어떤 단지에서 교체를 했는데 4년밖에 안 됐는데 인버터를 교체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단지, 우리 5단지에 승강기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비교한다면은 우리 5단지 승강기는 좀 오래된 연수가 찬 그랜저고, 새로운 엘리베이터는 옵션이 많이 붙은 경차, 모닝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이 구조물에다가 새로운 이제 그 기종을 설치하려면은 시공상에 굉장히 무리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고장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승강기 교체하려면 한 달 이상 걸어 다녀야 되든지 옆에 동으로 저 옥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지나다녀야 되든지 막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편함도 있지만은, 이 교체 후에 만약에 고장이 더 많이 나게 되면 누가 승강기 교체하자고 했냐라고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쳐서 한 10년 더 쓰면 되지,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벽산 5단지 현재 엘리베이터가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할 때 교장이 많이 나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벽산 단지 승강기는 원래 내구성이 있는 기종이고 그동안에 관리가 잘 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하고 다른 지금 단지하고 비교하면 이게 굉장히 별로 고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대규모 예산이 이제 소요되는 이거 승강기 전면 교체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충분히 방향을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